아까 이제 일본이 불황을 벗어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베노믹스는 단지 기업들이 좀 네,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뿐이고 네, 네,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열심히 살려고 예, 아둥바둥 쳐서 네, 네, 살아난 것이다 경기가 네,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예, 하셨잖아요. 예, 이 기업들이 그 음, 어려운 불황에서 네, 그 좀 아까는 좀 네, 미시적으로 이렇게 개별 예, 예,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시적으로 어떤 음, 상황으로 음, 갔기에 이렇게 불황에서 네, 탈출할 수 있게 됐는지 네, 네. 뭐 해외 재산을 주로 언급을 하셨던데 예, 예. 그 두 가지를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그 뒤에는 결국에 인구까지 주니까 국내 시장으로는 충분히 세계적인 기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처럼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라 하더라도 일본에만 있어서는 절대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일본 기업들은 일본 입장에서 좋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것은 그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도 엔고가 거의 2배 가까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고 그 뒤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고가 일본 기업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엔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외 진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해외 진출한 목적이 엔고가 발생하니까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 되니까 그 물건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다. 아니면 유럽에서 만들어서 유럽에서 판다. 이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미국 수출한다. 네네. 이런 개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에 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판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거기서 현지 기업들하고 경쟁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장에 안착을 한 건데요. 이런 해외 진출의 성공을 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고 그래서 해외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해외에 가서 그렇게 경쟁을 하고 싸워가지고 살아남고 하려면은 기술력이 없어서는 절대 가능하지 그렇죠. 않은 예. 일이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네네. 일본은 문화 자체가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 학생 중에도 한국인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데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대학 와세다 대학에서는 졸업하려면 학부 학생도 졸업 논문을 써야 돼요. 제 밑에 졸업 논문 쓰는 학생이 벤처에 완전 빠진 거예요. 벤처에 빠져가지고 벤처를 한다. 그래서 졸업 논문만 딱 쓰면 되는데 제가 그냥 20페이지 적당히 쓰면은 C 줘가지고 졸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얘가 와세다 졸업장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자기는 이미 벤처에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와세다에서 졸업을 안 하고 한 학기 마지막 한 학기 남겨놓고 딱 논문만 20페이지짜리 쓰면 되는데 그거 안 쓰고 벤처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실리적인 거, 실질적인 거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워낙에 기술을 중시하긴 하는데 그 일본 기업의 그 기술 개발 투자를 보면은 한국 기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 개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것도 일본 기업이 살아나는데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서 언급하신 데이터를 보니까 네, 해외에서 발생한 순소득의 그 순소득이 GDP 예, 대비 네, 일본 같은 경우는 3, 4%고 한국은 0.3% 거의 10배 네,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렇습니다. 네,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아, 우리가 해외 진출한다고 했을 때 모두 인건비 때문에 네, 네, 낮은 나라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네, 한다 네, 했는데 네, 인건비 높으면서도 더 네, 높으면서도 그냥 네, 단지 시장을 네, 보고 진출했다는 게 네, 이게 되게 공격적인 예, 거잖아요. 정말 네, 네, 사활을 건 어떤 네, 네, 도전인데 네, 네, 대기업도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음,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술 예, 개발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조사하신 이 데이터를 보니까 또 네, 너무 네, 열악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음, 일단 기업들이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인식 전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업의 중견 사원부터 처음에 신입 사원부터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견이라든가 또 임원이 되신 분들 네. 이분들이 그 기업을 자기의 자산, 나의 그 일터 나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기업은 어떤 의미에서 오너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식의 소유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분산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그 오너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내 기업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오너가 정말로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고 정말로 훌륭한 오너라서 이 사람이 완전히 잘 이끌고 가면은 그럼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정말로 똑똑한 그 임원들이 전부 다 내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것뿐이지. 일본 같으면은 그거를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강해요. 그래서 소니에서도 지금 그 아까 제가 히라이 사장 얘기했는데 히라이 사장 다음에 요시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그 임원 시절에 더 나은 소니를 후배들한테 물려주자. 그러니까 이게 내 기업인 건 내 기업.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내 후배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소니를 물려주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 기업이 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는지 사활을 걸게 되거든요. 네. 그 오너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기업에서 이 기업을 내 후배들한테 더 좋은 소니를 물려주겠다, 뭐 삼성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인식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 어디에 할까든가 하는 것이 좀 더 지혜가 더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기업 보고 자꾸 한국 컴백하라고. 돌아오라고. 기업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그렇죠. 살아남아야. 어디서든 살아남아야 한국에 있는 고용도 유지하고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섭은 하지 마시고 단지 R&D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은 정부 예산에서 굉장히 R&D 많이 지출하시는데 기업이 R&D에 좀 더 투자할 수 있게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그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배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실업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실업률이 되게 높지만 네. 또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사람이 안 온대요. 그쵸. 공고를 내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쨌든 네. 청년들이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고 대기업의 네. 조건이 좋으니까 임금이라든가 네. 또 이름 브랜드 네. 폼도 나고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네.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네. 이 임금 예. 임금의 격차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보니까 100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네. 대기업의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성공했잖아요. 예. 그 원인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네. 성공하려면 네.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그 중소기업 자체도 뭐 사실은 이런 얘기 하는 게 죄송하긴 해요. 기업에 대해서도 당신이 대기업도 잘해야 된다. 중소기업도 당신네가 잘해야 된다. 근데 사실 학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논문을 써야 되니까 네. 논문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뭐 엄마가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 붙여주고 아무리 공부방 이쁘게 만들어줘도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중소기업 분들이나 중소기업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왜 중소기업이 강하냐. 근데 일본도 약해요. 대기업이 확실히 약하고 또 점점 약해져요. 대기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약해지는데 그래도 한국보다 강한 그 이유에서 그 사람들이 만약 근성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도 아직은 일본에서 아까 기술 얘기도 나왔지만은 근성을 가진 그 중소기업인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고 여기서 정말 세계적인 제품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그 신화가 깨지니까 영업 외 수익보다 정말로 영업 수익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도 요소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여전히 대기업이 더 우위에 있고 납품 단가 인하 같은 거 많이 요구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중소기업 얘기를 들어도 대기업 얘기를 들어도 같이 간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금하고 중소기업 임금이 같이 오르니까 이 80% 수준이 2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본 경제가 좋고 나쁘고를 반복했지만은 20년 넘게 그 차이가 80%에서 중견기업 같으면 90%지만은 한 80% 얼마 차이 정도에서 안 나네요. 대기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80%에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안 좋을 땐 같이 안 좋고 같이 움직여요. 차이가 없어요.
한국은 이게 점점점 떨어져서 지금 뭐 60%, 심한 경우는 50%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어떤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임금이 같이 오를 수 있는 사실 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보면은 빠나니까 그렇죠. 같이 오를 수 있는 그 수준을 유지해 주면서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지 대기업은 오르는데 중소기업은 오르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동체라는 인식하고 공동체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일본이 나쁜 점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훨씬 나은 것도 많지만은 이제 주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좀 더 그렇죠.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는 얘기하니까 거니까. 네. 그런 공동체에 대한 배려라든가 같이 공조한다 동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다는 것도 일본 중소기업이 지금처럼 탄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사실 정보가 기대하는 대로 어떤 네. 좀 편향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네, 하여튼 이렇게 또 이 명절 맞이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경험과 이런 지식을 많은 네.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네. 또 명절도 가족들하고 좀 즐겁게 보내시고 네.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